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랑 아이가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자전거랑 그리고 보행자랑 사고가 발생된 케이스죠.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앞에 제가 영상 몇 개를 보여드렸죠. 이 영상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에 받쳐가지고 사고가 난 장면입니다. 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렇게 전동 바이크,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 그것도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차에 분류로 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봐야 돼요. 이 교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교특법 제일 먼저 보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법 268조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업무상 과실, 중과실, 지사상으로 되어 있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벌다가 하는 거를 업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행위. 법률상 용어로는 그 행위를 업무라고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단을 2주짜리라도 끊기 만들면 무보험 차량으로 그럼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그런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특례는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형사처벌은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 가입이 돼 있어도 예외 조항들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고 한번 보시죠. 자, 이 사고는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예요. 근데 여기서 보험이라는 게 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붙냐?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해서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리고 그 밖의 손해, 합의금이나 물적 피해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에서 정한 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 지급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선 주저리 어렵게 풀어놨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특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이륜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9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건데 이때만 봐도 유상운송용 법인 소유 오토바이는 196만원이나 내야 돼요. 근데 심지어 저게 책임보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평균 196만원씩이나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배달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트랙터 그리고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 이런 차는 차인데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차라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이 대상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상황의 오토바이 같은 류라던가 이런 차들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개인 자동차 보험들은 대부분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특약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먼저 상해를 치료받고 합의금까지도 실제 대인 배상처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자동차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개의 영상처럼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 대 사람, 아니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대 사람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자동차 보험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꼬마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1촌 이내 직계 비속, 존속 또는 배우자의 명의의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를 열어보세요. 그 증서 안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그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랑 합의금 전부 다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보험사에서도 심지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보험사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동 킥보드한테 치였어요. 근데 내가 차가 없어. 근데 내가 치료는 받아야 돼. 전동 킥보드는 보험이 없잖아요. 물론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아빠 차가 있으면 아빠 차, 엄마 차가 있으면 엄마 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동차, 또는 자녀분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자녀분들의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도 간단해요. 그 차량 소유주의 그 아들이면 아들,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배우자면 배우자, 그 차량 소유주,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겠죠. 이분이 그냥 자기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 가족, 직계 가족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모범상해로 먼저 처리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물론 어떤 제약 이런 거 없이 가족관계 증명만 되면 접수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사 보상과에서 관련돼 가지고 선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합의금까지 다 수령을 하고 사건이 종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처리받은 그 보험사에서 상대방,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환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족분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할 일은 없어요. 다만 그 가해자를 특정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를 조사한 이후에 정식 사건 처리로 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보험차에 바쳤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무판 오토바이 아니면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들 진짜 운전 이딴 식으로 하다가 본인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통장이 엄청 다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아득바득 그 구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상금 반환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 지연 이자까지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프로 배달러들 이렇게 차간 주행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좀, 오늘 이렇게 무보험차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정보들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이거 완전 럭키비키 아닙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